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7월 학력평가에 나왔던 작품들 중에 이 귀산음이라는 연시조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려고 영상을 찍어 보고 있습니다. 이 귀산음이라는 작품이 조금 낯선 작품이긴 하지만 굉장히 전형적인 강호 한정가에 해당되는 노래거든요. 그런데 이 노래랑 관련된 문제 중에 선생님이 오답률을 보니까 이 문제 단독 문제 있죠. 27번 문제 오답률이 무려 60%였습니다. 60%. 그래가지고, 이 작품부터, 선생님 영상을 보는 친구들한테 좀 해설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 귀산음이란 작품은, 낯선 작품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조선시대에 너무너무 많이 그 주제로 사용이 됐던 강호 한정가의 대표 작품들을 열심히 공부했다면 어렵지 않은 작품입니다. 자, 제목부터 보시면은 귀산음이잖아요. 귀산, 산이 뭐예요? 자연을 의미하죠, 자연. 바로 자연으로 돌아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돌아왔다. 그래서 일수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죠. 고향으로 돌아오니라는 구절이 나와요. 바로 이 화자가 이제 은퇴 이후에 산으로 자연으로 돌아온 이후 바로 강호 한정을 노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강호 한정가라는 점, 자, 1수부터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시적 상황이 나와 있죠. 10년을 종사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니 라고 했어요. 자, 10년을 종사했다. 종사라는 거는 벼슬살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10년 동안 벼슬살이를 했다가 이제 다 은퇴하고 벼슬 다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시적 상황 나와 있죠. 펜이 조금 두꺼운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시적 상황이 나와 있고요. 자, 고향으로 돌아오니 산천 의구화돼 인사는 달라졌구나 라고 했어요. 자, 이런 구절이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구절입니다. 관용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산천이라는 거는 자연을 의미하죠, 자연. 산과 시내, 자연이죠. 자연은 의구하되,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의구하다. 이런 표현을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아직 고전 시가에 대한 공부가 좀 부족한 거예요. 의구하다라는 거는 이 구자가 옛 구자입니다. 옛날. 그래서 옛 모습과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화자가 1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어요. 자연은 변한 게 없어요. 산도 그대로, 강도 그대로.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인사는 달라졌구나. 인간의 일이죠. 인사라는 게. 바로 산천과 이 인사가 지금 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비되어 있다라는 거 체크하셔야죠. 산천은 변함이 없잖아요. 근데 이 인간의 일들은 변함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달라졌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에서 드러나는 정서 뭐예요? 선생님이 이거 관용구라고 했죠. 그죠? 산천, 자연은 변함이 없는데 인간사는 변했구나. 이런 표현에서 드러나는 정서는 바로 인간사 무상함에 대한 인간사 유한함에서 오는 유한하다라는 거는 자주 변한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무상함의 정서가 드러납니다. 인생 무상, 그죠? 무상함의 정서가 드러나는 구절이고요. 여기 귀산음이 팔수가 안 나와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팔수를 보시면은 초로 인생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바로 이슬과도 같은 인생이란 얘기죠. 바로 이 무상함의 정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팔수 부분에도 초로인생이라는 시어가 나온다라는 점 연결지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산천은 의구하되 인사는 달라졌구나. 이런 표현이 다른 시에도 나온다. 무상함의 정서를 여러분들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연은 변함이 없는데 인간사는 자꾸만 변함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세간의 존멸을
못내 슬허하노라라고 했어요. 자, 세간의 존멸 요런 거 해석 어려우셨죠, 그죠? 세간이라는 거는 세상사, 그지? 이 인사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세상사 존멸. 아이고. 존멸이라는 거는 그대로 해석하면 존속과 멸망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의역을 해보자면은 바로 흥함과 망함이에요. 흥망성쇠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흥함이 있으면 망함이 있다라는 거. 바로 앞에 나온 인사는 변함이 많다. 달라졌다. 세간의 존멸. 이거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죠? 비슷한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간의 존멸, 흥함과 망함이 너무나도 잦아요. 그것을 못내 슬허하노라. 정서 나오죠, 그죠? 슬퍼한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바로 이 인사, 세간 이런 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난다.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아까 오답률이 높았던 그 27번 문항 있잖아요. 27번 문항에서 바로 이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보고 있었는데요. 1수에서 달라졌구나, 뭐뭐 하노라, 이런 거 뭐예요? 영탄적 어조죠. 그래서 1수는 이렇게 정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 동안 떠나왔던 고향에 다시 돌아왔는데 너무나 변한 게 많은 거예요. 자연 말고는 다 변한 거예요. 그 변함에 대한 슬픔, 영탄적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다. 영탄적 어조로 무상함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수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고향은 자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산화는 물에 피고, 꽃이잖아요, 그죠? 꽃이 물에 피어 있어요. 물가에 막 피어 있는 거 상상하시면 되겠죠? 물새는 산에 온다. 자, 지금 대꾸 나와 있네요, 그죠? 산화는 물에 피고, 물새는 산에 온다. 물새가 물이랑 산이 가까이 있나 봐요, 그죠? 물새가 산 가까이서 우짖는 모습. 자, 이 자연의 모습 그리고 있는 거예요. 꽃이 피어 있고 물새도 날아다니고 자, 일신이 한가하야. 자, 화자에 지금 처지 나와 있죠? 이 한 몸이 아주 한가로워요.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죠? 강호한정가라고 이야기했죠? 굉장히 한가로운 여유로운 모습이 그려집니다. 자, 그래서 산수간에 누워 있잖아요. 누워 있어. 굉장히 여유롭죠? 유유자적.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딱 누워가지고 쉬는 거예요. 그죠? 자, 세상에 어지러운 기별을 나는 몰라 하노라 라고 했어요. 자, 지금 인사, 세간, 세상 계속 부정적으로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수식어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어지러운 기별. 세상에 어지러운 기별이래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사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인식이 계속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나는 몰라 하노라. 모르고 싶은 거죠. 그죠? 바로 세상의 일을 모르고 싶은 바로 이 세상에 대한 이 세상의 속세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 거리감 또는 뭐 단절감. 강호한정가에 자주 나오는 그런 정서입니다. 속세와 단절한 채로 유유자적하게 한가로이 자연을 즐기는 모습. 자, 사수에서 드러난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수에서는 좀 더 자연을 즐기기 위한 소재가 등장하죠. 자, 검은고가 등장합니다. 자, 검은고를 빗기 들고, 빗기라는 건 비스듬히 들고 산수를 희롱하니, 산수는 자연이죠. 산수를 희롱, 즐긴다 이런 뜻입니다. 검은고 연주를 하면서 지금 뭐예요? 풍류 생활을 즐기고 있는 거죠. 자, 이 풍류 생활, 자연 속에서 풍류 생활을 노래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검은고, 노래죠. 그죠? 노래. 그리고 자주 나오는 소재 또 뭐 있어요? 술 있습니다. 술. 음주 가무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죠. 그죠? 술. 악기 연주.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강가에서 시간을 보내는 방법으로 낚시를 많이 즐겼어요. 이 낚시도
중국의 이 강태공이라는 사람에게서 이제 비롯된 건데,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낚시를 잘했다라고 불리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풍류 생활을 즐길 때 요 세 가지 소재가 굉장히 자주 사용이 됩니다. 고전 시가에서. 자, 여기 검은고가 등장을 했잖아요. 자, 검은고를 막 연주를 하면서 이 자연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청풍도 불어오고요. 바람이죠. 명월도 돌아온다. 달이 탁 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낭만적이지 않아요? 그죠? 달이 환하게 떠 있는데, 하물며 유신한 갈매기가 오락가락, 오명가명, 오락가락 그런 뜻입니다.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표현도 다른 시가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구절이에요. 유신한 갈매기, 뭐 유신한 백구 이런 표현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물가잖아요. 여기 아까 뭐 물새, 뭐 물에 피고 뭐 이런 표현 나오는 거 보니까 이 물가인 것 같아요. 화자가 있는 그 자연이. 근데 갈매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죠? 갈매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유신하다라고 표현했어요. 신. 믿음직하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믿음직하다. 자, 이거는요, 갈매기를 마치 사람처럼, 내 친구처럼, 믿음직한 친구처럼 묘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의인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갈매기는 의인화된 대상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인격을 부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굉장히 믿음직한 어떤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갈매기, 자연에 대한 친밀감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만큼 내가 자연과 친구되어 굉장히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유신한 갈매기, 이런 식으로 갈매기의 인격을 부여해서 의인화해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학평에 나와 있는 건 이제 마지막 이제 칠수입니다. 자, 칠수에도 검은고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도 선지에 나온 부분인데, 이 검은고를 아까는 연주를 했잖아요. 자, 검은고, 흥진 거던. 흥진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흥진, 진. 다할 진자입니다. 흥겨움이 다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검은고 연주를 멈춘 거예요. 그죠? 연주를 이제 멈추고. 뭐로 하는 거예요? 조대로 내려가니.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풍류를 즐기기 위한 소재, 낚시가 있다라고 했죠. 조대가 바로 낚시터입니다. 낚시터. 선생님 시험 볼 때 이 조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물고기 얘기가 나오잖아요. 미끼를 달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낚시 나오네요. 여기 낚시. 각주에. 약간 이렇게 눈치껏, 어떤 뜻인지 추측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낚시터로 내려가니, 자, 이 낚시터에는요, 도화 뜬 맑은 물이 있어요. 도화. 복숭아꽃입니다. 복숭아꽃. 이 도화라는 꽃은 마치 무릉도원 같은 아름다운 자연에 있을 때 자주 또 등장하는 소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도화, 복숭아꽃이 뜬 맑은 물에 뛰노나니 물고기로다. 뛰는 이 물고기들이 잔뜩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뛴다라는 거에서는 이제 역동적인 심상도 드러나죠? 역동적인 이미지? 막 뛰어노는 그런 물고기들. 굉장히 자연 속에서 이 풍요로운 자연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이 낚시터로 내려가서 물고기를 바라보는 게요. 자, 강호 한정가에서는 물고기를 꼭 낚으려고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자연을 즐기기 위한 수단으로 낚시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이야, 미끼를 달지 마라. 이 미끼입니다, 미끼. 미끼를 달지 말래요. 취적이나 하오리라 라고 얘기하네요. 자, 취적은 밑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낚시질의 참뜻이요. 바로 이 낚시를 해서 막 고기를 잡아먹고 이게 아니에요. 세상 생각을 잊고자 하는. 바로 세상에 대한 속세에 대한 어떤 뭐 미련이나 그저 속세에 대한 어떤 조금의 그 생각을 다 떨쳐내려는 그게 바로 낚시질의 참 뜻이 있다라고 이 설명이 잘 나와 있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 세상이라는 거는 화자에게는 멀리하고 싶은
거리감을 두고 싶은 그런 대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부정적인 대상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끼를 달지 마라 라는 점에서 화자는 욕심이 없음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욕심이 없어요. 물고기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부처럼 물고기를 잡아야지 생계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요. 아이야. 자, 마지막에 요렇게 이 한 수만 가지고 보면 이게 평시조잖아요. 그죠? 평시조 마지막 종장 부분에 요렇게 누군가를 부르면서 시상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죠? 아이야. 도노법이죠? 부르고 있잖아요. 말을 건네는 방식. 이 아이는, 아이고, 이 양반들은 혼자 다니지 않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좀 시중을 드는 그런 아이일 거예요. 그죠? 이 아이에게 미끼를 달지 마라. 명령형으로 말을 건네는 방식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이에게 뭐뭐 하지 마라 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명령형.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 뭐 동질감을 표현했다 뭐 이런 거는 틀린 표현이라고 보시는 거죠.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해서 아이에게 미끼를 달지 말 것을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형이 사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4개 나와 있네요. 그죠? 귀산음 연시조 중에 요렇게 내수가 실려 있고요. 요 시는 선생님 기억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력평가에도 나왔던 시거든요. 그래서 요 시는 굉장히 다른 시랑 엮어서 내기 좋은 시다. 아주 전형적인 강호안정가의 전형을 보여주는 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밑에 같이 이렇게 묶여서 나와 있는 이 복합지문이거든요. 수필이랑 같이. 이 복합지문으로 묶여 있는 게 박인노의 노계가입니다. 노계가. 자, 이렇게 두세 지문이 이렇게 묶여 있을 때는 메인 작품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연결해서 내는 작품이거든요. 바로 요 세 지문 중에는 바로 이 노계가가 메인 지문이에요. 메인 작품이고요. 이 노계가와 같이 문제를 내기 위해서 바로 귀산음이라는 시를 이렇게 하나 같이 넣어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노계가라는 작품을 꼭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박인노는 한 번씩 들어보셨죠? 누앙사라는 가사를 쓴 작가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는 박인노의 노계가를 찍어보려고 해요. 영상을. 노계가 꼭 같이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귀산음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귀산음에 다른 시에서도 아주 많이 사용되는 그런 관용적인 그런 구절들이 많으니까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